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개발 직무의 전문가에 도전하는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방민규입니다. 저는 저희 학부의 나노 하이브리드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분석력을 배양했습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해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의 전기적 열전 특성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8대 공정에서의 포토 공정, 배선 증착, 식각 공정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또한 한국전자전, 반도체 대전 등의 행사에 참관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입학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중앙 동아리,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소통력과 사회성 그리고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배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력이 투철하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 걸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회 이슈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쓰셨는데 네.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고독사가 문제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빅스비를 보급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이 보급하는 대상은 중장년층 1인 가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죠? 우선 처음에는 노년층에 주 타겟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온라인에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때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망률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망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년층보다는 더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우선 타겟팅으로 했습니다. 어떤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의 어떤 사망 비율이 고독사 비율이 비슷비슷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년층은 노년층에 비해서 경제력이 지금 왕성한 그런 세대인데 왜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경제력이 왕성하지만 1인 가구의 사망률은 경제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타겟팅을 잡았습니다. 민규 씨는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본인을 어필해 줬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그 항목을 봤을 때 분석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에는 그 문제의 원인 파악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실현 가능한 거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2학년 때까지 좀 학점이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학년 때부터 갑자기 학점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본인 군대를 언제 다녀오셨죠? 2학년 마치고 갔다 왔습니다. 2학년 마치고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 왜 좀 학점이 좀 관리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밴드 동아리를 들어가면 2학년 때까지 활동을 쭉 하다가 2학년에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밴드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셨나요? 밴드 동아리에? 1, 2학년 때는 아무래도 밴드가 너무 좋아서 거의 대부분의 공강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수업 시간은요? 수업 시간 당연히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업을 참여했는데 들었습니다. 예습 복습이 안 됐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밴드 활동을 하셨나요? 현재까지 밴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전공 과목 중에 가장 좋아했던 전공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었죠? 제가 했던 과목 중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설계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됐고 그리고 학부 연구실에도 들어가서 직접 반도체 공정을 경험해본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흥미를 느꼈나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포토 공정을 정확한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 UV의 파장과 그리고
레졸루션 등이 맞아야 합니다. 그 UV의 파장과 레졸루션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네, 그럼 가장 힘들었던 전공 과목 어떤 과목이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전공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네요. 네, 네. 이 부분에서 어떤 힘든 점이 있었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하고 그리고 시장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총 5명의 사람과 한 팀을 이뤘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제 역할은 주로 시장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과목, 가장 좋아했던 과목, 이런 과목 등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좀 답변을 했을 때 내가 그 과목을 왜 좋아했는지 정도까지만 말하기보다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좀 더 공부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거나 더 자세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닭손질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네요.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물컹물컹하고 냄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좀 하기 꺼려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 어떻게 이겨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돈을 벌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1년 후에는 견뎠습니다. 제가 하루 작업한 양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서 20% 증가했다고 여기 쓰신 거예요? 처음에 1시간 닭 손질하는데 몇 마리 정도 손질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손질할 때 원래는 약 40마리 정도 손질을 했고 그 1년 후에는 다시 한번 시간을 재고서 손질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약 48마리 정도로. 일단 소재가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성 면접이잖아요. 그 삼성에서 하는 면접은 인성 면접인데 그 내용이 진실성이 중요한 거죠. 특히 연구개발직은 신뢰도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여나 뭐 과장해서 썼다거나 그런 게 이제 있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추가 질문을 던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꾸미려 한다거나 과장했다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았고 자세도 차분했고 그래서 신뢰도도 느낌적으로도 신뢰도가 느껴졌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한 몇 명 정도의 학부 연구생이 있었나요? 총 4명 정도의 학부 연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교수님한테 약간 대학원 좀 입학에 대해 권유를 좀 받으셨나요? 권유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 반도체 공정을 직접 다뤄보고 싶어서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갔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학부 연구생은 직접 대학원을 가기 전에 한번 실험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들어간다고 교수님께 명확히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도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번쯤 정도는 대학원을 생각해 보진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원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대학원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는요? 입사 후에는? 입사 후에는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회사를 퇴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더 가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난 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좀 회사 생활에 지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해왔건 학부로 갔었을 때 이게 과연 쭉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하는 이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원을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대학원보다는 회사 생활에 충실하고 싶다. 사실 이런 답변을 회사에서는 더 듣고 싶어 한다는 점들을 상기에 섰을 때 굉장히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연구개발 직군으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일이 어떤 거예요? 포토 공정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공정에서 설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음. 설계보다는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공정 개발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공정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우선적으로 학부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직접 포토 공정을 다뤄봤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학부 수업을 통해서 반도체 기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량을 통해서 공정을 개발하는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 수업을 지금 한 학기 들으면서 네. 지금 설계 실무 교육을 받았다.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되게 큰 그런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관련된 경험이긴 하지만 이 수업은 혼자 들으신 게 아닌데 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러면 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개발 직무를 맡아서 제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최대한 완벽하게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일처리 방식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자기소개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소화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선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제가 터득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닭손질했던 경험과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어줬는데요. 그 두 가지 경험에서는 민규 씨가 일처리를 잘한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또 다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민규 씨의 대답에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구체성이 떨어져요. 어떤 방식으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두세 번 검토한다, 뭐 아니면 메모를 한다, 뭐 그런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노하우를 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해서 좀 못 믿어온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회사에서 자율복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은 그거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유니폼을 입으래요. 본인은 네.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시이고 그 사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학부 연구생 했던 경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지식, 수업을 통한 반도체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반도체 대전을 참관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공정개발 직무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박민규 씨와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약간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회사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남자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인성이 되게 좋을 것 같은 어떤 친구이고 의사소통도 좋은데 좀 단점과 장점을 분명히 좀 이제 알았어요. 특히 면접상에서. 단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몇 번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너무 당황해요. 제가 봤을 때 적당하게
네. 받아치고 적당하게 이해하게 하고 넘어갈 거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좀 C 플러스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합격시킬 수 있는 친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은 아마 실제 면접 봤을 때 오늘의 어떤 조언을 듣게 되면 거의 100% 합격할 것 같은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삼촌은요? 저는 비제로 음. 네, 합격권 점수를 주고 싶은데 면접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 저거는 단점 같은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으니까 완벽하게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합격 그러면 되는데 저거는 입사 후에 혹은 어떤 뭐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네.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점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격이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저건 도대체 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을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합격시키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 본 단점이나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당황해서 그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 직무상에서 필요한 건 아까 제가 좀 진실성이나 이런 솔직함을 보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좀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진실성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종합적으로 합격 점수를 줬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고민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두루 갖추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을까 지금 저는 속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면접 자리에서만 본다면 저는 C 플러스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본인이 얘기했던 의사소통력이나 분석력 같은 것들, 자료 해석 능력 같은 것들을 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너무 이제 좋았지만 면접만 본다면 저는 C 플러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천사의 역할을 했군요. 네. 네, 민규 씨 네. 모의 면접 해봤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긴장되고 할 말을 아예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면접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좀 긴장이 많이 되셨죠? 네. 저희 그 면접 본 거 중에서 네. 가장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빅스비 질문이었어요.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 꼬리 질문이 좀 좀 제가 많이 준비를 많이 못해서 네. 좀 대답을 하기 어려웠어요. 네, 제가 했던 질문이었군요. 저는 전체적으로 민규 씨가 대표 네. 역량을 뭘로 꼽았는지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잘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소개에서 분석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에 빅스비 관련 얘기는 분석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조금 부족했다면 그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네. 좀 귀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을까요? 뭐 머릿속이 너무 하얘서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조금 궁금했던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밴드 동아리 활동이 과연 지원할 때 괜찮은 활동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밴드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뭔가 어필을 할 때 직무나 전공 얘기보다 밴드 활동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비중이 좀 커진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전공 공부나 직무와 관련된 경험 연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뭐 취미 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제 팀워크를 배우는 활동 과정에서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플러스로 좀 좋은 호감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어쨌든 밴드 동아리도 조직이잖아요. 네. 그 조직에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제 학생들 하다 보면은 군대 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학업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뭐 본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는 더 안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거 갖다 뭐 되게 뭐 깊게 들어가거나 나쁘게 보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어떤 면접관에 따라서는 뭐 가수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약간 다소 억지스러운 면접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제 면접 태도에 관한 질문인데 음. 제가 면접에 관한 글도 많이 보고 동영상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제가 면접을 준비를 하면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면사포를 보세요. 네, 왜냐면 하나 어떤 상황을 지금 물어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팁들이 영상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면접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조언을 좀 하는 방향으로 네.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네, 삼촌 먼저 하실까요? 이 사람의 오늘 심리의 변화가 다 손에서 보였습니다. 네. 손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그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랑 느낌 혹은 면접관의 뭐 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계속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좋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당황하는 거 보여주고 뭐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좋은 느낌이나 감으로 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학생회장님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면접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 학생들이 되게 제한된 질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서 본 후기 몇 개를 가지고 이거에 답을 달아야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답을 정말 많이 달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올 수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무조건 다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삼성에서 후기가 나왔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번 나하고 해당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번 키워드라도 다 달아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네. 본인은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갑자기 멈춰요. 네. 멈추고 너무 당황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답변 준비를 충분히 못했던 게 있고 적당하게 순발력을 좀 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또래 집단하고라도 좀 모의 면접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많이 한 100개 정도는 달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규 씨는 표정이 참 좋아요. 네. 네, 지금 긴장한 것도 저도 이제 계속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면접 보는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고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잘 웃어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잘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표정 굿 써놨어요. 그리고 네. 자세가 네.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네. 네, 뭐 손은 조금씩 움직이지만 크게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말도 또박또박하게 잘하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거. 저도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대일이기 때문에 혼자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계속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네.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민규 씨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이 있으면 대답을 못했을 때 다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잠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기회를 조금 얻거나 네. 아니면 제가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미처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마무리를 이제 저희가 지어주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창의력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질의응답을 분석을 어떻게 했냐, 상황을 왜 그렇게 의견을 생각했냐 이게 계속 오고 갈 수 있는데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질문을 했던 거는 네. 자소서 기반으로 하고 실제로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오늘 했던 질문들 예상 답변을 좀 잘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당황했지만 그 표정의 변화는 침묵으로 계속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뭐 네. 울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네, 네, 뭐 조금만 준비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규 씨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저희 조언과 이 경험이 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네. 원하시는 기업에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